대학생이 된 유일한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 중국 사람들에게 뭐 한번 좀 팔아볼까? 해가지고 중국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단 같은 거, 손수건, 부채, 찻잔 이런 것들을 사다가 방문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방판. 네. 탄. 중국 물건들을 이제 떼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팔아보니까 야 이거 짭짤한데? 야 중국인 상대로 그럼 판을 좀 더 키워봐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뭘 팔았을까요?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인을 상대로. 아 마라. 마라탕? 그때도 마라탕 있었나요? 먹는 거는 비슷해요. 만두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에요? 만두 와 그거 다 비슷합니다. 숙주나물을 팔기로 합니다. 숙주. 숙주나물? 숙주나물 중국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만두에도 들어가고 뭐 요리에 많이 쓰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숙주나물 소비가 되게 컸다고 해요 그때. 근데 이제 팔려고 봤더니 이 숙주나물을 보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방 쓰잖아요. 얘 또 모르고. 그래서 여지껏 겨우겨우 모았던 자금으로 밤낮 없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뭡니까 이거? 뭐야? 숙주나물 통조림. 숙주나물 통조림은 이제 그 중국 사람들 겨냥해서 만들긴 했는데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인들한테도 뭐 대인기였죠. 없던 게 나왔으니까. 숙주나물 통조림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면서 유일한 이제 친구와 동업으로 라초이라는 이름의 회사까지 차리게 됩니다. 라초이. 너무 잘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녹두에서 숙주가 자라는 거잖아요. 녹두에서. 근데 녹두 수급이 이때 당시에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녹두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녹두는 조선에도 있네. 그러면 조선으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21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조국에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부푼 마음을 안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본인이 생각했었던 조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렸었던. 근데 그 생각했던 게 바로 깨져버립니다. 요때가 이제 1920년대 경성의 그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모습인데 저게 지금 흑백 사진이나 잘 나오진 않지만 오물이에요, 오물. 그렇죠. 근데 특히나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원래 건천인데 비가 오면은 조금 물이 넘치는 정도이다 보니까 잘 흐르지 않아요. 고여있는. 왜 빨래터를 가냐? 상수도는 비싸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상수도 잘 안 씁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물가로 나가야 되는데 오물인 거죠. 저기에서 빨아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저런 물을 또 그냥 마십니다. 왜냐? 상수도는 또 비싸니까 못 마셔요. 그럼 보통 우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은 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지나다니다가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한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리기가 쉽고, 근데 병에 걸렸는데 약은 또 비싸니까 못 쓰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변변한 약도 없이 제대로 조선인들이 치료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유일한이 평생의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포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결심을 한 유일한이 그 길로 잘 나가던 회사, 앞서 숙주나물 라초이 그 회사 지분을 동업하는 친구한테 넘겨요. 그럼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유일한의 지분을 넘기면서 받은 게 그때 당시 25만 달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25만 달러를 한 곳에다가? 요즘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나 회사를 하나 세웠나? 이거를 사람들을 위한 약을 구입하는데 돈을 다 써요. 근데 유일한 박사가 이렇게까지 조선에 약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이 유일한 박사의 손녀 유일링 씨에게 저희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But the reason he chose medicine is because when he first came back to Korea, he saw, oh my gosh, we need to be taking care of our people there. Although my grandfather created Yuhan Yangheng, he was not a pharmacist. He wasn't even a doctor. We need to improve their health first before we can do anything else. That's why he chose pharmacy first. That was a step, a tool, a means to his vision, his mission. 생각해보니까 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그래 이분하고 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조국에 온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사업가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하. 언론사에서도 그의 동향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어우, 당시 식민지예요. 근데 식민지의 조선인이 미국에서 엄청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에 뭐하러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도 오래 그리던 고국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해서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못하고 우선 집 한 채부터 장만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요.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페이스로 숨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유한양행 이름에 양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양행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수입품을 수입해다가 파는 그런 신식 상점에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식회사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양행이라고 했을까? 이게 왜냐면 유일한 입장에서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면 일본인들의 시선을 끌잖아요. 그래서 소박하게 양행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좀 본인의 속내, 포부 이런 거를 감췄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유일한 씨가 이제 드디어 동포들에게 약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가져온 약들은 정말 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약들 있잖아요. 감기약이나 뭐 복통에 쓰는 약, 또 상처, 염증.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요. 학질이라고 아세요? 학질? 말라리아 같은 병이 네네네. 굉장히 성행하던 때였거든요. 그런 약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약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미리 이 조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걸 가져온 거죠. 그때 처음 들어온 게 바로 맨솔 연고입니다. 아 그거. 아, 이때 들어왔어요? 네. 우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그런데 일제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이게 제대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일한이 돌파하는 방법을 뭘 생각해냈냐면 광고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기관지 여기다가 돈을 왕창 주고 거기에 유한양행 광고를 실어요. 그러면은 일본도 아니 이상하다 싶어도 조선총독부 기관지 광고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주가 조금쯤보다 위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최고지 광고주가. 예? 건물주 아니에요, 광고주라니까. 또 게다가 이제 초반에 유한양행 광고제는 꼭 있어야 할 게 없었어요. 아, 뭐가. 회사 이름이 안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광고? 그러니까 맨 밑에 버드나무 상표 이거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거 뭐지? 얘네들 뭐 하는 회사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버드나무에 대한 소문이 퍼질 즈음에 그 다음 광고에서 회사 이름을 대문짝만 빵 터뜨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버드나무 생각이 나네요. 예, 그걸 딱 보면은 야 버드나무가 여기구나 이러면서 다들 그 유한양행 그 제약회사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 이거 보면은 시대를 앞서나간 좀 천재 광고인이었던 거죠. 아, 저 지금도 그 버드나무 밑에 가면 그냥 생각이 자기 전에는 종근땡, 버드나무를 보면은 향해. 이런 스타일의 광고는 뭐 지금까지도 보기 힘든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앞서가는 트렌드하는 광고였어요, 그죠? 네. 유일한이 이제 1920년대부터 공익 성격을 띠는 이런 광고를 국내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준 거죠. 기업으로서는 광고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그런데 Y제약은 약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나요? 수입약을 팔던 Y제약이요. 1933년에 이제 처음으로 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상처나 통증을 관리하던 이 소염 진통제를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만 의존하니까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이 간단한 상처도 굶어버리고 이제 2차 감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Y제약에서 이 연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안민 연고. 아, 이게 저 간호사가 그려져 있는 연구 아닙니까? 맞아요. 많이 바르셨죠? 갑자기 왜? 이 누나 생각나네. 아니 누나가 그거 그때 다들 만병통치약이라고. 아무 때나 발랐어, 아무 때나. 저희 할머니가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 발라주셨거든요. 머리 띠나 머리에 바르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바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유한양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1호 약이었는데요. 멍들고 삐고 뭐 이럴 때 바르라고 만든 약인데 다들 이렇게 막 배 아픈데 바르고 막 발바닥 갈라졌다고 바르고
또는요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고 심장에 바르고 나타나신 분들. 두통이면 여기다 발라야 돼요. 여기다 바르면 관자놀이에다 바르면 두통이 싹 나요. 진짜 만병통치약. 근데 지금은요 이게요 해외에까지 소문이 나서요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 오잖아요 이걸 막 10개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유한양에서요 건강의 벗이라는 이 책자를 만들어냈거든요. 맞아, 지금이야 뭐 정보가 많지만 그때는 건강 정보를 얻기가 진짜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얻으려고요 어르신들이 일부러 약을 사기도 했다니까요. 여기는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주는 마케팅을 해서 저는 굉장히 유한양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건강 정보를 준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저 보면 저 버드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호사 누나까지. 아 간호사 누나. 뭐 간호사분이랑 뭐 애틋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그거. 아 그런 거는 없어요.